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 방식에 따른 컨트롤 연습, 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은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어저께 거랑 한꺼번에 좀 정리했고 몇 개는 추가되고 몇 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접속 정보를 읽어내는 SS 로그 필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생각보다 조금 재밌어요. 요거를 만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하시게 될 그룹웨어에서 뭐 출석이래, 뭐 회사 출근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접속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페이지를 많이 봤는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가 됩니다. 자, 서브넷 때 한번 했던 건데 그것도 한번 할게요. 자, 웹XML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스프링의 기능은 아니에요. 스프링의 기능은 아니고 저희가 수업 때 하셨던 서블렛의 기능이죠. 자, 필터고요. 그다음 필터 네임을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셨던 액세스 로그 필터 이렇게 해서 하나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터 맵핑 하나 잡아주시고 필터 네임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애들을 처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꺽쇠 URL 패턴은 슬러시 아스테스크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터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필터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필터 클래스는 min점 물론 얘는 탑레벨 아니어도 됩니다. min점 edu에 그 다음에 필터 커먼 합시다. 커먼 공통 모듈이죠. 커먼에 그 다음에 필터라는 애를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액세스 필터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들어온 접속 정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당연히 임플리먼트 필터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알고 계시는 필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바 X 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스프링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 복사하시면 될 것 같고 필터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SR 메인 잡아 가셔서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냥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 필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서블렛 필터. 그러니까 나중에 되시면 얘가 그 스프링 이제 톰캣을 10을 사용하시게 되면 혹은 빅테일 사용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카르타가 되겠죠. 물론 필터를 이렇게 걸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오케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필터가 만들어져서 하나 갖고 오겠죠. 좋습니다. 여기서 필터 작업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로그라든지 그런 걸 찍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필터 클래스는 필터는 지금 임플리멘트 필터죠. 지금 얘기하면은 자바 X에 그 다음에 서블렛에 점 필터입니다. 필터를 사용하여 여러분 가로채기죠. 가로채기를 합니다. 가로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동 흐름을 만들 수 있죠. 물론 나중에 되시면 이동 흐름은 로그인에 따른 이동 흐름이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나중에 시큐리티를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시큐리티 정도는 하고 가셔야 여러분들 다른 그 개발자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신입 입장에서는 시큐리티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힘이 됩니다. 어려운 기술입니다. 시큐리티 많이 어렵고요. 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바 X로 시작하는 패키지는 자바 X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아이는 뭐다? 톰캣 9를 대응하고 있는 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톰캣 10을 사용했다면 자카르타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톰캣 정확히 얘기하면 10.1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웹 모듈이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웹 모듈이 4.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웹 모듈이 6.0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트 때는 얘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얘가 스프링 부트 3이니까. 아셨죠? 3버전의 애들은 이걸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닛하고 뭐 디스토리 똑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프링이 아니라 얘네들이니까 뭐 이닛 얘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토리도 하나 좀 만들어 놓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닛은 로그로 좀 찍을 거니까 위에다가 로그는 똑같습니다. 로그는 스프링 게 아니에요. self 걸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info 해주시면 될 것 같고 info 그 다음에 얘는 access access 그 다음에 filter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입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간다고 하면 되겠죠? 다시 나가는 걸 뭐라 그러냐? 모르겠다. 디스트로이 그냥 적을 거. 디스트로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중에 모양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는 그냥 모양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오늘은? 뭐가 좋을까? 힘찬 거 넣고 싶은데 힘나는 거 넣고 싶습니다. 힘나는 거 좋아. 힘나는 거 너로 넣겠어. 자, 힘나는 거 너로 좀 넣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서 저희가 if문을 사용하진 않을 거라서 그래서 커먼스 랑이라는 거를 좀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정보에서는 헤더 정보, 유저 에이전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찍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헤더 정보에서도 좀 갖고 와야 되겠죠. 리모트 ADD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리퀘스트에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뭐 헤더 정보에서는 유도 정보, 그 다음 리퍼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에이전트는 얘가 들어온 브라우저나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퍼럴은 내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내가 들어왔는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진입, 여러분들 보시는 거죠.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죠. 제가 저번에 찍어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왔는지, 아니면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이게 진입 정도를 나타내는 리퍼럴이라고 하고요. 그 전 페이지.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는 들어온의 상황, 그러니까 뭐 DB래. 그 OS는 뭘 사용하고 브라우저는 뭘 사용하고 몇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정보하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IP 정보도 뭐 출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출력 IP에 관련된 얘기를 하실 때도 많이 얘기를 하죠.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요청 정보를 먼저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 정보. 요거 이름부터 바꿀게요. 이름이 좀 지저분하니까. 요거는 REQ라고 하고요. 상위 객체죠. 그 다음 얘는 RESP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그냥 똑같이 체인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잘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쓰시게 될 거예요. 요청 정보를 출력. 자, 그 다음에 요청 정보를 좀 출력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뭐 가르쳐 드린 거지만 뭐 지금 뭐 세팅할 때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HTTP 서블렛 리퀘스트 객체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REQ가 아니라 리퀘스트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REQ의 정보를 다운캐스팅 하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HTTP 요청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청 정보 객체를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리퀘스트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애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객체, 이 정보, 출력 정보는 객체 정보를 좀 갖고 올 건데요. 그래서 요청 주소. 그러니까 뭐야? 들어온 애는 리퍼럴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를 했는지, 그럼 이걸 통계 정보를 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추천 많이 한 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상품을 뭐야? 베스트 상품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죠. 왜냐면 사전 통계와 사후 통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전 통계는 지금처럼 클릭을 누른 상태잖아요. 사후 통계는 뭐야? 얘가 구매해서 그 다음에 뭐야? 리뷰를 남겼을 때 그 별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것만 통계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진짜 필요한 통계는 이 클릭을 통해서 들어온 거라 어느 걸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나와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이버를 통해서, 에크로스 서비스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한테, 그 판매자한테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쭉 팔아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너 네이버에다 노출했더니 네이버가 노출이 많이 되더라. 그럼 다른 것도 좀 줄여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파크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네이버도 있어. 근데 봤더니 판매량을 막 따갔더니 들어온 게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게 제일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 거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버리고 네이버에다 힘을 실는 게 맞는 거겠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마케팅 IT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정보를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걸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가 PV인지 아니면 어디가 리퍼럴 정보인지,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는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많이 들어왔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핸드폰 광고를 먼저 맞춰서 작업하는 게 우선인 거고요. 아니다, 데스크탑을 돌아왔으면 그 데스크탑 사이트를 타겟을 잡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광고도 막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애드 광고를 건넨다든지 구글 애드 광고를 해가지고 들어온 리뷰가 애드 광고다 라고 하면 애드 광고를 더 때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 감으로 했죠. 하지만 지금은 통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 주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요청 준 거는 리모트 ADD라고 합니다.
리모트 ADDR이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요청 파람. 요청 파람도 가능해요. 요청 파람은 당연히 뭐 요건 알고 있죠. 뭐요? 네, 쿼리 스트링이요. 뭐 갖고 입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만 찍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리퀘스트 하시게 되면 리퀘스트는 여러분들이 HTML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어떤 페이지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청했다는 것 자체는 정보성이에요. 그 정보는 서버에 갖고 오려면 이렇게 뭘로 되어 있어요? 헤더와 바디라는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디가 요청되는 건 여러분 값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헤더에는 내가 어떻게 요청하는 맘의 타입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요청했던 정보들이 다 들어가요. 사용자의 정보가. 그래서 그것을 헤더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헤더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헤더 정보고요. 네, 헤더 정보는 지금 유저 에이전트 제일 많이 찍는 거죠. 유저 에이전트 정보 같고요. 자, 요거는 요청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엔터 치고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예, 유저 에이전트라고 해서 유저 에이전트는 요청된 예,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타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 체제, 그 다음에 브라우저 정보 예, 등을 식별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뜯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리퍼럴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꽤 많이 찍는 애죠, 얘도. 리퍼럴. REFER. 이거겠죠? 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찾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전 페이지의 주소. 되셨죠? 그래서 A에서 B로 요청을 했어. 되셨죠? 요청 주소요. 그러니까 얘가 리모트 ADDR이 될 거고요. 얘가 리퍼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에서 리퍼럴 A를 통해서 B를 진입할 때 내 사이트죠. 그러니까 진입할 때 사이트의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되시면 애널리틱스 분석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꺼져 있을 것 같긴 한데 구글 애널리틱스. 네, 여기 보시면은 RBO 이렇게 분석을 하셔갖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드셔가지고 태그를 스크립트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크립트 주소를 하나 올려요. 그럼 그걸 들어왔던 애들이 자동으로 구글한테 수집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네, 그래서 수집해갖고 그걸 통계 정보로 만들어주는 건데 예전에는 이거를 막 사이트로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 같은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애널리틱스를 가지고 많이를 하죠. 그래서 애널리틱스를 가지고 보시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사이트거든요. 애널리틱스 사이트. 네, 이렇게 보시면요. GA가 뭔지 모르시죠? 여기 G예요. 구글 애널리틱스 GA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입 경로, 이동 경로, 검색 키워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쿼리 스트링이 저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뷰. 그러니까 보시면은 페이지 뷰 세션 수, 그다음 체류 시간, 이탈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보시는 체류 시간하고 세션 수 있잖아요. 저거는 톱캣에서 제공해줘요. 톱캣에도 세션이 올라가면 1, 2, 3, 4 올라가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통계 좀 뭐 분당 체크를 한다든지 1시간씩 체크를 하고 해주는데 그걸 계속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넘겨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거는 얘예요. PV라고 하는 건데요. 퍼젝티브 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죠.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페이지 뷰, 그 다음에 순 페이지 뷰. 그러니까 페이지를 왔다가 바로 가네라. 그러니까 이해했잖아. 내가 했는데 광고 잘못 눌렀어. 그럼 바로 빠져나갈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요. 네, 퍼젝티브 뷰라고 해서 얘가 들어와서 진짜 활동을 했던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럼 여기 UV와 PV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뷰. 그러니까 체크된 거를 퍼젝티브 페이지 뷰라고 해서 페이지 뷰를 그냥 누른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유세이지, 유니크. 얘는 뭐예요? 계속 들어와서 뭐 활동했던 것들 얘는 같죠. 그래서 보시면 재방문과 신규라고 되어 있고요. PV는 지금 보시면 클릭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누르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광고가 제대로 됐다면 PV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보성 페이지라고 하면 UV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PV와 UV가 같이 올라가면 굉장히 잘 만든 사이트가 되겠죠. 네. 뭐 그런 것들을 따져서 유입 채널 보시죠. 이렇게 소셜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네이버, 구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소셜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관제 서비스가 하시는 작업. 그래서 이걸 빅데이터로 내려주시면 아까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 빅데이터에서 이걸 받아서 이걸 이제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이고요. 그래서 요걸 만드는 거를 이제 처리할 때 지금 보시는 요런 정보들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귀찮으면 뭘 한다? 지금 보시면 어널리틱스를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잡아줄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수업 때 하려고 해다 못했어요. 자,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이전 캐시 지우는 거야. 이전 캐시. CASH S 캐시 이렇게 적나? 캐시를 어떻게 적었지? CH 이게다 CH 이렇게요. 이전 캐시 정보 삭제요. 삭제라기보다는 저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브라우저는 가장 빠른 상태와 그 다음에 가장 데이터가 적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항상성을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다면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운로드 안 받아야 속도가 빠를 거잖아. 그래서 걔를 다시 받지 않아요. 비교해서. 그럼 내가 처음에는 10메가 받았지만 공통되는 애가 데이터, 그러니까 글자 하나 빼고 다 같대. 그럼 글자 하나만 받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로그인 해놓고 로그아웃 했어. 뒤에 가기 눌렀어. 그럼 로그인된 화면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얘가 나오면서 뒤에 캐시를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그 점점 3점 버튼 누른 다음에 설정해서 여러분들 지우는 거 있잖아요. 히스토리 지우는 거. 그것처럼 정보가 싹 삭제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뒷페이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만들어 정보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HTML이 안 뜨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필터나 그런 걸 통해서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거는 필터랑은 상관없어요. 뒤로 가기를 누른 거니까. 아시겠죠? 뒤로 가기에서 요청이 된 게 아니고 뒤로 가기 화면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들어올 때는 두 요청을 했지만 그래서 화면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했어. 그죠? 그 다음에 뒤로 가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전 페이지를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다시 요청할 때는 F4를 눌러야지만 다시 요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캐시를 지우면 뒤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캐시 정보 하시는 애들은 뭐 버전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다 걸어주시면 돼요. 1.5과 1.1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컨트롤러, 캐시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컨트롤일 거예요.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그마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캐시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캐시를 저장할 거냐, 아니면은 뭐 캐시의 저장 시간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저걸 0, 그다음 none, 그러니까 폴스로 만들 때 none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아예 저장을 하지 않는 페이지가 돼버립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저거를 스프링에서는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를 삭제하는데 필터 통해서 삭제를 하는데 얘네들 유지시켜줘. 뭐 이미지라든지 JS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안 불러줘. 이렇게 간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캐시가 CH예요. CH. CH.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CH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 정도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이에요. 자, 접근을 시도하는 주소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만약에 내가 어떠한 뭐 JSON이라든지 그런 값으로 비교해서 그 값이 있어. 그러면 걔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게 디도스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요청이 3번 들어왔어. 그럼 체크해서 얘가 1분 내로 요청이 5번 이상 들어왔다. 그럼 얘는 공격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막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 처리할 때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스트링 자,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ADDR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점 그 다음에 get remote ADDR 간단하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다 가능해요. 호스트가 어딘지, 유저가 뭔지, 포트가 뭔지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ADDR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보고 작업합시다. 자, 시소로 로그가 있잖아. 로그로 그 다음에 점 인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ADDR로 줄게요. 리모트 ADD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정보 리모트 ADDR 정보 출력하도록 할게요. 리모트 ADDR.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버는 제가 꺼놨어요. 어차피 리스타트를 하셔야 돼서. 그래서 스타트 여러분들은 리스타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콘솔에서 이렇게 키운 다음에
화면 한번 요청해 볼게요. 그래서 화면에서 저희 첫 페이지 한번 요청합시다. 이렇게 화면 이동 안 할 거예요. 그럼 보시면 어떻게 돼요? IPv6로 나오죠. 됐죠? 저거 다른 사람이 제 거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제 거 IP 여러분들 IP 아시죠? 제 IP는 IP config 제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아이고 아우 왜 이렇게 타자가 안 찾으냐? IP config. 자, 저는 11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27.16.2에 17인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요청을 할게요. 그냥 스텝 3로 요청을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요청 하나 만들어서 그냥 기본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 여기다가 이름 바꿔서 기본 요청이라고 하나 해줄 거고요. 기본 요청.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할 건데 여기다가 주소를 저는 127.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11 이렇게 한번 해서 호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필터를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두 필터를 안 해놨잖아. 그러니까 필터에서 멈춰 있을 건데 지금 보시면 주소가 이렇게 찍히시는 거 보이시죠? 됐죠? 15번 분이 제 거 들어왔네요. 그죠? 저렇게 하셔서 계속해서 주소를 이제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죠? 됐죠? 저거 가지고 출력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들어왔. 이거 자바 때 한번 해드렸거든요. 아, 자바 때 안 했나? 그래서 그 API를 사용해서 얘의 마더 주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주소 있잖아요. 이거는 공유기 주소잖아요. 그래서 얘를 실질적인 주소를 찾아서 자바소프트로 찾아서 API 사용해서 그 주소를 찾으면 우리 회사의 공유기에 들어오는 IP 주소는 요건데 이걸로 출근을 했네? 라고 얘가 출근한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되셨죠? 여기 IP 주소. 원래는 예전에는 저게 IPv6로 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저게 자동으로 돼요. 안 되면 환경 설정이 있어요. OPT 설정이라고 옵션 설정이 있는데 거기다 IPv6를 IPv4로 바꾸겠다고 하시면 그것도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리퀘스트 정보 중에서 리모트 ADDR이라는 걸 한번 찍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보셔야 될 게 이거죠. URL과 URI의 차이점이 좀 있다고 했었죠. 요거 위에서부터 좀 할게요. 그 다음에 0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URI와 한번 했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URI와 URL입니다. 자, URI는 여러분들이 앞에 거 주소 다 빼고 뭐예요? 내 컨텍스트에부터 작업을 하는 거고요. URL은 앞에 있는 주소를 포함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 경로나 절대 경로를 만들어낼 때는 상대 경로 같은 경우에 URI로 있어도 되지만 절대 경로를 만들었으면 다른 서버에 있는 걸 요청할 때는 URL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localhost.href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HTTP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근데 남의 거, 이때는 좀 했잖아. 내 걸 때는 어떻게 점스러시를 했잖아요. 그때는 URI로 작업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다, 내가 눌렀는데 네이버를 로그인했는데 네이버 쇼핑으로 가면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URL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작업을 하나 해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요번에 요청 주소입니다. 요청 주소고요. 요청 주소고. 자, 요청 주소고. 자, 여기다가 스트링 URI부터 좀 찍어볼까요? URI고요. URI는 리퀘스트죠. 리퀘스트 get URI 여기 있습니다. 리퀘스트 URI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RL은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얘는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트링 버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request request URL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toString을 통해서 값을 출력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og.info로 또 찍어줄게요. log.info 자, 그 다음에 요청 URL URI부터 찍고요. 그 다음에 요청 URL 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값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컴마 찍으시고 URI 하나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으시고 URL 하나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자, 됐고, 그 다음에 한번 저희 화면에서 다시 요거 요청할게요. 요청 딱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 보이시죠? 요게 URI, URL 됐죠? 요렇게
만약 여기다가 뭐 다른 페이지 요청을 했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뭐 지금은 없지만 뭐 인덱스 JSP를 요청을 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청된 페이지가 인덱스 JSP입니다 라고 이렇게 뜨게 되겠죠. 요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사이트에서 들어온 페이지가 가장 많이 요청된 클릭된 애를 쟤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계속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통계 정보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누가 낸 거 또 들어왔네. 27번. 됐죠?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보여드렸고, 이거 내가 하여튼 뭐, 된 거고요. 얘가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쿼리 스트링을 해볼게요. 그래서 입력받는 아이의 그 뒤쪽에 있는 값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했었잖아요. 걔는 주소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이고요. 자, 2번, 1번, 2번. 2번이죠. 2번이고요. 자, 2번은 여기에서 쿼리 스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스트링. 뒤쪽에 이제 전달되는 값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했잖아. 얘는 get에서 주소를 통해서 전달되는 키는 값이네. 되는 키는 값. 요거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쿼리 스트링. query 스트링, 쿼리 스트링 값은 똑같아요. 리퀘스트에 찍는 거라서 리퀘스트 점 get query string 이렇게 해주시면 쿼리 값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찍어보죠. 로그 점 info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청되는 그냥 쿼리 스트링 찍으면 되죠. 다 아니까 쿼리 스트링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컴마 찍으시고 쿼리 스트링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물음표 뒤에가 나와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물음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소와 그 다음에 뒤에 값을 구분하는 인자가 물음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또 문제는 뭐예요? 파라미터에다가 물음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려면은 뭐예요? URL 인코딩을 해줘야 된다. 됐죠? 여기가 저번에 저희가 배웠던 요청이죠. 그래서 한글 깨지거나 특수문자 들어가거나 그러면 URL 인코드를 통해서 타임 맞춰서 보내면 한글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보여드렸던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자, 찍어보고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자, 저장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포스트맨에서 그대로 여기다가 물음표 하신 다음에 네임은 코코아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샌드 누르시면 여기에서 뒤에 보시면 코코아 값이 이렇게 보이신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equest.get 파라미터로 하시면 키를 부르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 우리 스코프 필기해드린 거 보시면 공통 메서드가 4개가 있어요. 하나는 set attribute, get attribute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remove attribute, 그 다음에 뭐야? get name, request names. 그러면 뭐야? 이 name만을 쭉 다 갖고 오는 걸 names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갖고 올 때는 이렇게 파라미터고요. get attribute고요. 담는 거는 set attribute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건 키를 통해 삭제하는 거, 그러니까 remove attribute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세션 때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좀 갖고 왔고, 자, 그 다음에 저희 쿼리 스트링까지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헤더 정보에서 좀 갖고 오는 애들을 좀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전 페이지, 진입. 이전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전 페이지는 저희가 리퍼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그 다음에 리퍼럴, REFER,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헤더 정보는 파스칼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더 정보는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HTTP 그 다음에 헤더 정보라고 하시면, 이렇게 헤더라고 하시면 HTTP 헤더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저희는 여기 보이시죠? 제가 방금 해시캐싱.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3개 없애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프라그마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1.1과 1.0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그마 아마 노란 줄이 갈 거예요. 걸어주셔도 문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죠. 요청 응답 체인에 따라 어딘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현체 하더. 그래서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컨트롤 헤더가 존재하지 않는 HTTP 1.0 맞죠? 그러니까 1.0에서는 얘만 해주면 되는 거고 캐시 컨트롤만 없애주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1.0을 사용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프라그마가 동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걸어주면 뭐예요? 지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죠. 부품은 안 해도 되니까. 그 얘기고, 익스피리언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거는 그 유효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빵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지 않고 바로 삭제되는 얘기예요. 화면에 이동하면.
그 얘기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저희 리퍼럴 한번 찾아볼까요? 컨트롤 F 하셔서 REFER 저렇게 찾으시면 여기 리퍼럴이라고 하는 애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는 요청 정보의 현재 요청 보낸 페이지, 그러니까 뭐요? 이 전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페이지를 찾을 때는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R이 대문자로 되어 있죠. 모든 애들이 다 파스칼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그것도 있어요. 컨텐츠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더 정보를 가지고 이 문서가 어떤 정보고요, 어떻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그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슈퍼마켓 가서 저는 식료품을 사러 왔는데요, 그게 뭐예요? 식초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와서 택배 요원인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딱 이렇게 헤더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구매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청을 하면 그걸 담아서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담아서 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비닐봉지에 담아달라고 했으니까 돈까지 냈으니까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거고. 아닌 애들은 어떻게 돼요? 가방 갖고 왔으니까 거기다 담아주면 되는 거고. 요렇게 하는 게 뭐예요? 마넷 타입. 되셨죠? 그래서 텍스트 슬러시 HTML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 물품인데, 그 중에 뭐예요? 식료품을 담아서 주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헤더 정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었던 책에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들었던 그 제이슨 책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제이슨은 헤더 정보를 모르면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사실 거기. 네.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좀 헷갈렸던 게 이거예요. R이 2개인지 하나인지 몰라서. 그리고 제가 맨날 헷갈리는 거라서 예전에는 R 2개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퍼럴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헤더 정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헤더를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링 request get header. 네? request get header 아니야? 이게 아니죠. 우리 request 이걸 만들었죠. request get header. 자, 이렇게 하시면 헤더 정보를 갖고 오고요. 아까쯤에 얘기했죠. 여기다 to quotation 뜨시고 카멜 방법으로 referral REF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헤더 정보를 갖고 오게 돼요. 자, 찍어볼까요? 로그.info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ferral REFER 자, 해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ferral 값 하나 올려주도록 하죠. 자, 전 페이지가 있어야 되니까 포스트맨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전 페이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맨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이게 메인 페이지잖아요. 되셨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은 그 필터 체인을 좀 풀어줄게요. 왜냐면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좀 체인이었죠. 체인.doFilter 해주시고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보내주시면 이동 흐름대로 되겠죠. 요거는 뭐예요? 저희 서블릿 때 배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스프링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블릿인데 서블릿 프레임워크의 이름이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서블릿을 잘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블릿 프레임워크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삼성 그 있잖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제품명이 이름인 거. 뭐가 있지?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제품명이. 데일밴드는 아니지. 제품명이 상품명이고. 응? 아니, 그건 핸드폰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핸드폰 중에 삼성이 있는 거고 애플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 말고 제품 자체가 그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생각이 안 나네.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동 흐름을 이제 흐름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다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페이지는 홈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뭐예요? 리퍼럴이 널이죠. 왜냐면 이전 페이지가 아니라 주소에다 때려 넣었으니까 널이잖아.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주소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URL가 요거는 내 거니까 이렇게 찍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동해 볼게요. 자, 이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리퍼럴, 여기 보이세요? 리퍼럴 어디서 왔어요? 메인에서 왔죠. 리퍼럴. 그쵸? 뭐예요? 처음 페이지에서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요청되는 페이지를 뭐였어요? 어디 갔어? 리모트 ADD야. 리모트 ADD이 아니라 요청 주소. 여기 있죠? 그죠? 요청 주소는 홈.2예요. 맞죠? 하지만 이 전 페이지를 누구예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이트에 광고를 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광고를 누르면 얘가 들어올 거잖아. 그럼 그 주소가 찍힌다.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입 경로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얘기했었죠. PV는 뭐예요? 페이지 뷰라고 하는 거 콘서트 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클릭이 돼서 들어왔을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 UV.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왔을 때 얘가 몇 초 동안 그러니까 있었다가 나갔는지. 그러니까 세션이 삭제된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리퍼럴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리퍼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요청정보입니다. 요청된 그 클라이언트의 정보요. 클라이언트의 정보 얘기합니다. 자, 얘는 유저 에이전트라고 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헤더 정보예요. request.get 헤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get이 있다는 건 뭐예요? set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get이 있으면 거의 다 set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보낼 때 내가 정보를 바꿔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뭐야? 스미싱이 되는 거죠. 네, 내가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가 바꿔서 변경해서 보냈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자, 됐고요. 이렇게 하셔서 에이전트까지 한번 안 찍었구나. 자, 로그로 그 다음에 .info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에이전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에이전트는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엔터 치시고, 이번에는 필터 좀 꺼놓고 할게요. 왜냐면 이건 리퍼럴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걸 마지막에 작성해주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정보를 출력하는 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로드 되면 화면에서 여기에서 첫 번째 페이지 그냥 이렇게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저 에이전트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NT를 사용하고 있네요. 되셨죠? 저는 NT 윈도우 거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뭘 사용하고 있어요? 크롬. 엔진이 같기 때문이에요.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모바일로 나옵니다. 네,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얘가 안드로이드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 거는 삼성, 저는 브라우저 사용하거든요. 여기 삼성 브라우저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너 모바일이네? 그럼 뭐요? 모바일 페이지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능형 웹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로 이동시키든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핸드폰에서 www.naver.com을 하면 기가 막히게 m.naver.com으로 가죠. 그 이유가 이거 때문에 그래요. 딱 들어왔는데 얘 모바일이네? 일단은 OS가 안드로이드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페이지에서 반응형 웹앱으로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미치듯이 배운 거죠.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요청 주소를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저희가 if문을 쓰면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if문을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들이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먼스 랑삼하고 그 다음에 구아바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if문, 그러니까 그 쿼리의 문자열에 관련된 것들을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if 어떠한 변수가 느는 널이냐 한 다음에 이렇게 썼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is 디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처리 라이브러리입니다.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거는 예전에는 구아바를 많이 썼는데 뭐 모르겠네요. 반반이라서 랑삼을 쓰기도 하고 구아바를 쓰기도 해서. 자, 올라가셔서 폼XML 들어가셔서 여기 요즘에 저희가 JSTL 말고 JUnit 위에다가 여기다가 롬복 위에다가 여기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자열 처리를 위한 향상된 처리를 위한 문자열의 향상된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아바랑 커먼스 랑삼 2개 다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 간단한 거니까 되게 쉬워요. MVN 레파지트리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아바라고 해볼까요? 구글 거예요. 구아바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구글 거 여기 보시면은 구글 코어 라이브러리고요. 자바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뭐 컬렉션도 사용할 수 있고 IO도 사용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고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쭉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를 갖다 쓰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랑 JRE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거를 나눠서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저희는 많이 쓰는 거 합시다. 요거요. 요거 좀 많네요, 그죠? 아, 얘가 제일 맞는가? 얘 사용할까요? 네, 332.1 JRE. 자, 눌러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트에서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글 거 요거고요. 사용하는 메서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바랑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유사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하실 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커먼스 랑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커먼스 랑삼이 있고요. 얘는 보시면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바랑에 관련된 애들의 클래시스를 유틸로 만들어준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바 안에 익스텐션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지금 지원되는 JDK는 8, 11, 17, 20일까지 지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23일이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몇 버전 사용할 거냐면요. 좀 많은 거 사용합시다. 요거 사용할까요? 3000이니까 얘를 사용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겠네요. 여기 들어갑시다. 3.14.0. 얘 되게 많이 사용하네. 최근 건도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얘 그냥 사용하자. 3.17.0. 우리는 또 남이 사용하는 건 우리도 할 줄 알아야지. 자, 됐고요. 그래서 하나는 자카르타에서 만들어 놓은 자카르타 맞나? 어디였지 얘가? 아파치. 미안해요. 자, 아파치에서 만들어 놓은 커먼스 랑삼이고요. 하나는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구아바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개를 많이 사용해요.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스트링 유틸스라고 사용하시면 문자에 관련된 애들이에요. 다 스태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들었던 라이브러리랑 똑같아요. 스캐너 받았던 거랑.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필요하시면 프로젝트 할 때 라이브러리 만들고 보여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문자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뭔가 처리하는 프로세스죠. 뭐 페이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패키징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또 포트폴리오 쓰면 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팀원들한테 뭐 코드를 하지 않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모듈화시켜서 작업을 했다. 엄청나게 좋죠. 이것도 정상적인 여러분 포트폴리오 때 가장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럼 연구소까지 좀 지원하거나 그럴 때도 좀 좋겠죠. 자, 됐고요.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필터 들어가셔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XS 필터 들어가셔서 나머지는 다 갖고 와요. 리모트 ADDR도 그렇고 다 갖고 오게 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쿼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 쿼리 한번 가볼까요? 여기 리모트 ADDR, 리모트 ADDR 쿼리 스트링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스트링, 쿼리 스트링인데 제 다시 담고 싶어요. 그냥 한 번에 쓰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게요. 자, 쿼리 스트링 점. 자, 원래는 if문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스태틱이라고 썼죠. 미안해요. 스트링 점 util 한번 해보세요. 되셨죠? 그러면 utils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utils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자바.점 랑삼 있죠? 되셨죠? 네, 저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비어있다고 체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값이 없는 애 비어있죠. 근데 얘가 있는데 스페이스바 있는 애 아니면 특수문자 중에서 값이 없는 애들 있죠. 빈 걸로 보이는 애들, 그런 애들을 체크하는 애, 그 다음에 널까지 체크해주는 애, 이런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util스 하고 보여드릴게요. util스 점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폴트 여기 보시면 블랭크 empty 여기 보이세요? 디폴트 스트링이 있고 얘가 제일 적죠. 딱 개수만 보세요. 얘를 뭘 체크해준다는 얘기예요? 널이거나 없거나 얘는 값을 체크한다는 얘기죠. 뭐예요? 얘는 널만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널만 체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내려보시면 얘는 뭐라는 거예요? 널도 체크하고, 맞죠? 그 다음에 없는 값도 체크하고, 공백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있는 값은 체크하고, 맞죠? 이렇게 체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보시면 자, empty는 이렇게 돼 있대요. 자, 널은 널로 체크하고 바꿔주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바꿔주는 애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도 체크해주고 되죠? 이렇게 바꿔주는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요구사항에 맞춰서 처리하면 됩니다. 저걸 if문으로 만들려면 뒤집니다. 왜냐면 다 오화절 써줘야 되거든. 이거이거나 얘로 바꿔줘.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사용하시면 한꺼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 empty 사용할 겁니다. 저희는 디폴트 empty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쿼리 스트링이 들어갔을 때 얘가 없어. 그러면은 얘는 없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전 페이지도 똑같겠죠?
이전 페이지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좀 바꿔줘야 되니까 에이전트도 그렇고요. 두 개 다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구아바를 사용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구아바를 어떻게 사용했더라? 스트링스였나? 뭐 일단은 생각해봅시다. 자, 쿼리 스트링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리퍼럴도 똑같이 해볼게요. 리퍼럴 다시 담아주고요. 자, 얘는 string.util로 한 번 더 할게요. string util 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디폴트 empty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퍼럴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to quotation 하시고 리퍼럴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로 할까? 구아바를 어떻게 했더라? 모를 때는 찾아봐야지. 자,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에이전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늘 해주시고 스트링스 라면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링스에 보시면 어디? 첫 번째 거. 예, 커머스 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mpty to null 뭘로 사용할까? 뭐가 좋겠냐? 눌러보면 되지. 이거 사용하기 좀 애매하네? 얘 좀 사용하기 애매하다? 너를 비어있는 걸 바꾼다고 했어. 근데 난 뭔가를 바꾸고 싶은데 그냥 쓰자! 모르겠다. 자, 됐고요. 유저 에이전트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각각의 언어들이 특징이 있어갖고 얘는 뭐냐면요, 예. 이게 맞나 싶다, 그지? 예. 그냥 쓰죠 뭐. 마땅한 게 쓸만한 게 없네. 원래 없나?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데 썼었나? 다른 사업대 썼었나?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는 null to empty로 바꿉시다. 이렇게 하시면 null이 나오니까, 그래서 null to empty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나마 값이 빈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됐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하셔서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나오는지, 일단은 null이 안 나와야 되겠죠?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고 화면에서 아니면은 포스트맨에서 갖다가 때려 넣어 봅시다. 엔터. 됐고요. 됐네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됐네요. null 안 보이죠? 예. 아까 처음에 null이 막 찍혔었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안 불러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null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전트의, 그러니까 요청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좀 받아봤으니까 요걸 로고로 찍어주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DB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내려가셔서 이제 처리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스트링 버퍼로 만들도록 하죠. 스트링 버퍼. 자, 그럼 SB는 new string buff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B., SB.append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첫 번째 remote ADDR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append, 그 다음에 요거 콜론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append, 그 다음에 URL을 하나 찍어줘야 되겠죠. URL 하나 찍어주고, URL 하나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을 찍어야 되잖아. append, 있으면 찍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애매하네. 그냥 물음표 찍지 뭐. 그 다음에 물음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쿼리 스트링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죠. append 쿼리 스트링.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콜론 찍어주시고, append 또 해주시고, concatenation보다 얘가 낫죠. 자, 그 다음에 append 해주시고, 리퍼럴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append 하나 해주시고, 또 콜론 찍어주시고, 에이전트 하나 찍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만들어줄 겁니다. append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유저 에이전트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길어질까봐 안 친 건데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 보기 편하신 방법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로그로 찍어줄 거니까 로그.info
인포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랑 좀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로거 아니다 액세스 클라이언트 로거 필터 로거 액세스 로거라고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sb.toString. 자, 이렇게 해줘서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 흐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대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점 죄송해요. 자, 체인점 두 필터 해주시고 이동 흐름 그대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서 계속 보여주면 되겠죠? 자, 화면 키워주시고 첫 번째 화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뜰 거고요. 자, 클라이언트 액세스 로거라고 하는 데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쭉 합쳐져 있는 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셨죠? 자, 이동 흐름 요번에는 파라미터를 전송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홈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도 똑같이 여기에 찍혔죠? 요번에 홈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홈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엔 파라미터 있는 애 누구였죠? 퀄리스트림 보이는 거 얘였죠? 자, 눌러주신 다음에 한글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유저 에이전트 들어갔고, 퀄리스트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URL 인코딩 해줘야 되겠죠? 요거 인코딩 해줘야 되니까 요거 나중에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정상이니까 이렇게 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시면 여기 개수로 들어온 거 처리됐고, 뭐 다 처리됐죠, 그죠? 클라이언트까지 처리돼서 다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컨트롤러 거, 그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위에 보세요. 여기는 뭘로 돼 있어요? 필터 클라이언트 액세스 필터라는 클래스로 지키고, 밑에는 컨트롤러,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는 서블렛들. 이렇게 해서 MVC 화면이 이동하는 흐름들에 대해서 모든 로고를 찍어내게 됩니다. 되셨죠? 우리가 저게 목적이었습니다. 요거는 URL 인코딩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 깨지는 거 이거 MD5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URL 인코딩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글로 보이게 돼요. 그것만 좀 처리해 주시면 뭐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끝!